네, 안녕하세요. 이슈메이커스 랩의 최상명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그 NK라는 저희가 추적하고 있는 특정 조직이 있습니다. 이 조직이 이제 우리나라의 군사 정보들을 주로 탈취하는 해킹을 수행하는 조직인데 정확히 뭐 잡힌 게 아니기 때문에 100% 어느 조직이라고 뭐 말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저희는 일단 우리나라의 군사 정보를 절취하려고 하는 특정 조직이고 걔네들을 이제 추적을 하는 그런 이슈메이커스 랩이라는 그룹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군사 정보를 노린다는 것 자체에서 저희는 약간 좀 우리나라의 그 적대국, 우리나라의 군사 정보를 조금 뭔가 탈취하려고 하는 적대국일 거라고는 예상은 하는데 뭐 저희가 뭐 직접 잡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 못 드리겠고, 어쨌든 저희가 걔네들을 부르기를 NK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함께 이 NK와 함께 그 겨루었던 뭔가 이렇게 서로 간에 추적하고 뭐 공격하고 서로 인지하고 뭐 그런 단계까지의 저희가 있었던 지난 7년간의 이야기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이 해커 조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 인지했던 게 2008년도예요. 그래서 2008년도에 특정 악성 코드를 살펴보던 도중에 이 악성 코드가 다음과 같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정 키워드들이 포함되어 있는 뭐 문서나 아니면은 뭐 텍스트 파일 또는 이제 실행 파일이나 뭐 동영상 파일 같은 거를 이제 절취해서 가져간다는 악성 코드가 있다는 걸 이때 인지를 했고요. 항상 뭐 인터넷 뱅킹을 해킹하는 악성 코드나 뭐 기타 뭐 키로고 같은 그런 좀 흔한 악성 코드들만 보다가 저런 조금 특이한 우리나라 군사 정보를 노리려고 하는 악성 코드를 발견하고 나서 이거 좀 재밌다, 사이버전 아니냐. 지금 보면 육군이나 뭐 해군, 공군부터 시작해갖고 군 인트라넷, 뭐 부대 또는 뭐 소대, 대대 이런 식으로 특정 군사적인 키워드를 얘네들이 자꾸 빼내가고 있어서 이런 걸 한번 그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보자 해서 제가 이제 지인들과 함께 이슈메이커스 랩이라는 그런 그룹을 만들었고, 거기서부터 이제 벌어지는 그동안 이제 7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군사적인 키워드를 가져가는 악성 코드들을 추적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국방 사이트도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mil.kr 밀리터리 군사 도메인, 우리나라의 군사 도메인인데 특정 그 군사 홈페이지를 얘네들이 공격을 하는 악성 코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저희가 입수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저런 일단 한국어는 맞는데 약간 이응을 리을로 쓰고 뭐 그런 식으로 막 사용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 자기네들이 의도를 해서 저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지 아니면 원래 써서 저런 식으로 했는지는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파일 자체는 저런 식으로 악성 코드가 되어 있었고 실제 우리나라 국방 관련된 홈페이지들을 얘네들이 공격을 하더라라는 것을 인지를 했었죠. 그리고 또 재미난 게 얘네들이 이제 군사 무기 관련된 정보도 그 탈취하는 키워드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사실 이 키워드를 처음 봤을 때 무슨 키워드인지 사실 잘 몰랐어요. 뭐 천마나 현무 뭐 이런 거 들었을 때 뭐 그냥 그러려니 했었는데 자세히 확인을 하고 보니까 이 천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그 국산 지대공 미사일이었고요. 그리고 현무는 사실상 우리나라의 극비리에 개발하고 있던 미사일이고 실제 대중에게 공개된 거는 얼마 되지 않은 미사일이고 최근에는 현무3까지도 2013년도인가 그때 이제 처음 국군의 날에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된 무기인데 이 현무 같은 경우에는 크루즈 미사일, 순항 미사일인데 이런 거에 관련된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잘 모르는 이런 키워드를 걔네들이 노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진짜로 군사적인 정보들을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있었던 이 조직을 추적했던 것을 저희가
라운드로 나눠서 1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로 정리를 해서 걔네들이 했던 공격과 저희가 걔네들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역공격을 했던 그런 내용들, 역공격을 연구했던 내용들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1라운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8년부터 2009년 그리고 2010년까지 한 3년 동안에 저희가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2009년 5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약 2개월 동안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거대한 본넷이 구축됐던 적이 있습니다. 거의 뭐 규모만 해도 좀비가 거의 한 30만 대 이상 되는 엄청난 규모의 그러한 좀비 본넷이 구축이 되어 있었고, 그 당시에 그 본넷 구조는 지금 그림에 있는 것처럼 그 최상단에 이제 해커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마스터 서버랑 그 하위에 이제 분산되어 있는 실질적인 CNC 서버들이 구성되어 있고, 이 밑에 이제 수십만 대의 좀비들이 붙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우리가 그 본넷에서 얘네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확인을 해봤는데, 어떤 특정 명령을 내리고 있었어요, 좀비들한테. 그리고 좀비가 그 명령을 받으면은 그 명령에 해당하는 것을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 그 암호화해서 내렸던 명령을 복호화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호화했을 때 확인했던 게 보면은 뭐 작전 계획, 작게, 그리고 5027, 5029, 5030 뭐 그런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 한글 문서나 또는 이제 파워포인트 그리고 워드 파일 등을 가져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뭐 KR, UFG, UFL, 을지, 그리고 RSOI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한글 문서나 파워포인트를 가져가고 있었어요. 이 거대한 본넷을 이용을 해서 그 수십만 대의 PC에서 다음과 같은 키워드가 있으면은 이제 가져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저도 뭐 작게 5027, 5029 뭔지 몰랐어 갖고 옛날에 찾아봤던 내용인데, 작게 같은 경우에 5027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 이제 전면전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한 작전 계획, 그리고 5029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에 뭐 김정일이나 김정일 사망했을 때 급속하게 이제 체제 붕괴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작전 계획, 그리고 5030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이제 적극적으로 북한에 뭐 김정을 암살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갑자기 이제 북한의 내부적으로 붕괴를 유도하는 그런 작전에 대한 계획표죠. 그러니까 군사적인 작전 계획인데, 이거를 그 거대한 우리나라의 엄청나게 큰 본넷을 구축해서 이 정보들을 다 가져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까 그 UFL이나 UFG 같은 경우에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의 약자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국이랑 미국이랑 연합해서 하고 있는 합동 군사 훈련의 약자고요. 그리고 RSO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은 키리졸브라고 2008년도부터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전까지는 이제 RSOI라고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인 전시 증원 연습이라는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얘네들이 이런 키워드를 다 키워드가 포함된 문서들을 가져가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어쨌든 우리나라 군사 정보를 가져가면은 얘네는 적대국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당시에 이것을 연구했을 때 제가 군인 신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 연구원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군인 복무 중에 이런 걸 봤더니 또 이제 애국심에 불타올라서 얘를 반드시 추적을 해갖고 한번 어떻게든 알아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이때 추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얘네들이 그럼 어떻게 악성 코드를 유포했는지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좀 거대한 그런 웹하드 업체들에 있는 그 설치 파일이나 그 업데이트 파일을 해커가 악성 코드로 교체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웹하드를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악성 코드를 유포하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악성 코드,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쪽의 악성 코드는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분석하는데 무리가 없었지만 어쨌든 얘네들이 어딘지 추적을 하거나 역으로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버 쪽, 그러니까 해커가 제어하고 있는 서버 쪽의 바이너리를 획득을 해야지만 뭐 분석을 하든지 공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먼저 악성 코드의 통신 프로토콜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쪽의 프로토콜을 분석을 하면 반드시 서버 쪽에는 거기에 응대하는 코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코드들을 예상을 해서 저희가 이제 뭐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이나 뭐 여러 기관들의 협조를 얻어서 엄청나게 많은 빅데이터 안에 있는 그 바이너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 악성 코드 바이너리들에서 뒤져서 그 매칭되는, 그 프로토콜에 매칭되는 서버 측 바이너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서버 측 악성 코드를 수집을 했고요. 그래서 수집을 하고 나서 저희가 그 CNC 프로토콜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서 어떻게 공격할지를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이슈메이커스 랩의 그 또 다른 연구원인 김태형 연구원이 소개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CNC 프로토콜을 서버하고 클라이언트 바이너리를 확보해가지고 분석을 하였는데요. 처음에 좀비 PC와 CNC 서버 간의 그 인증 스트링을 주고받습니다. 이 인증 스트링으로 내 좀비인지 내 CNC 서버인지를 확인해서 자기 게 아닌 경우에 접속을 끊어버리고요. 그 다음에는 그 새로운 CNC 서버의 IP 10개를 받아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왜 받아오는지를 생각을 해봤더니, 만약에 지금 접속하고 있는 CNC 서버가 혹시나 바이러스 백신에 의해서 중지가 되거나 그러면 다른 CNC 서버에 접속을 해서 계속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 접속에 성공하면 다른 CNC 서버의 IP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를 서버 쪽에 전송을 하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내가 그 CNC 서버에게 받은 명령어를 받은 시간이 적혀 있거든요. 그래갖고 만약에 CNC 서버 입장에서 공격자가 5개의 파일을 올렸는데 7월 1, 2, 3, 4, 5일 날 각각 하나씩 올렸는데, CNC 서버 입장에서는 3일 것까지를 실행을 했으면은 그 날짜를 3일을 서버 쪽에 던지면은 서버 쪽에서는 4일하고 5일자의 바이너리만 좀비 PC에게 던져주게 됩니다. 그 밑에 실제 파일이 명령 체계가 들어있는 파일을 좀비 PC가 받게 되고요. 그 받은 파일의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32바이트가 그 데이터에 대한 헤더이고요. 그 처음에 그 컴페어 타임이 아까 말씀드린 그 1, 2, 3, 4, 5일 같은 시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정보고, 그다음에 커맨드 코드 1과 커맨드 코드 2, 그리고 마지막에 그 32바이트 이후에는 실제 저기 4D5A 같은 경우에 실행 파일이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 파일 사이즈가 적혀 있고요. 그 커맨드 코드 2의 0x02 같은 경우는 이 CNC 서버에서 다운받은 파일을 바로 실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그 좀비 PC하고 CNC 서버 쪽 바이너리를 둘 다 분석을 했는데, 그 CNC 서버 쪽에서는 그 좀비 PC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코드들이 더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갖고 그 부분을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좀 더 확인을 해보았는데, 확인 결과 그 좀비 PC 쪽에서 사용하지 않는 코드들은 그 관리자 모드 코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비 PC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자 모드를 저희가 발견을 하였고요. 처음에 그 인증 스트링을 주고받은 다음에 아까 전에 그 여기서 0x2100 같은 경우를 준 경우에는 그 CNC 서버의 IP를 받아오는데, 0x1000을 전송하는 경우에 자기가 이제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코드를 발견하였고요. 그 이외에도 지금 0x2200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PC의 자료를 전송하는 그런 정보의 바이너리인 걸 확인하였습니다. 그 관리자 모드의 명령을 분석을 해보았더니, 그 처음에 그 커맨드 코드 1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0x1000인 경우에는 그 파일을 자기가 받아서 CNC 서버에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좀비 PC에서 전달해서 좀비 PC가 실행하도록 하라는 의미였고요. 근데 2000 같은 경우에는 CNC 서버에서
그 받은 명령을 분석해서 바로 실행을 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CNC 같은 경우에서는 CNC 서버 자체도 컨트롤이 가능하고 CNC에 접속해 있는 좀비 PC도 컨트롤이 가능하였습니다. 커맨드 코드 2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보면 URL을 던지고 URL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고 실행하라는 의미가 0x01이고 저 커맨드 코드 2에 보면 0x01이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URL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그 옆에는 URL의 길이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CNC 서버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실행하라는 의미의 0x02가 있고 설정 파일을 생성하는 것과 이 CNC 서버를 봤을 때 그 CNC에 대한 마스터 서버 IP가 또 들어있었는데 만약에 마스터 서버가 여러 대가 있는데 한 대가 죽거나 그러면 더 이상 통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스터 서버 IP를 변경하는 기능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재전송받은 파일을 전달하는 서버가 있었는데 그 서버의 IP를 변경하는 기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관리자 코드를 이용하면은 이 CNC 서버를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고 좀비 PC까지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테스트 랩을 구성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았는데 저희 전용 백신을 그 마스터 서버에 던지면은 마스터 서버는 두세 대밖에 없는 경우인데 거기에 던지면은 수천 대의 그 CNC 서버로 그 백신이 내려가고 그 백신이 다시 많은 좀비 PC들에게 전달이 돼서 다 치료가 되는 그런 기능을 생각을 해보았고요. 랩을 구성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았습니다. 이 화면에 우측 상단이 그 마스터 서버이고 좌측 상단이 그 좀비 헌터 그러니까 백신을 내려준 쪽이고 우측 하단이 그 CNC 서버 좌측 하단이 좀비 PC 화면입니다. 그 CNC 서버 마스터에 보면은 지금 따로 백신이 없고 저기 있는 코드들은 다 악성 코드들인데요. 지금 백신이 안 올라가 있는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었고요. 지금 저 전용 백신을 업로드하기 위한 코드를 컴파일해서 전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프로토콜을 분석을 해갖고 역공격할 수 있는 지금 코드를 짜갖고 컴파일을 한 거죠. 컴파일이 성공하였고 이제 실행을 하면 저 마스터 서버에 전용 백신이 지금 전송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보면 demoav.exe라고 전용 백신이 전송이 되었고 다운로드 받은 백신이 지금 마스터 서버에 올라가신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마스터 서버에 올라간 파일 같은 경우에는 CNC 서버에 이제 다시 재배포가 되게 됩니다. 지금 재배포가 CNC 서버까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좀비 PC 같은 경우에는 저 CNC 서버로 하루에 1시간 주기로 접속을 하기 때문에 지금 서비스를 재시작해서 바로 실행을 하도록 하였고요. 지금 전용 백신이 다운받아졌고 실행이 된 상태고 지금 저기도 프로세스가 잡혀갖고 죽은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 전용 백신으로 치료가 끝나갖고 치료됐다고 나온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얼마든지 프로토콜을 분석을 하면은 좀비 PC를 치료해 줄 수도 있고 나쁜 마음을 먹으면은 이 CNC 서버를 다 우리가 마음대로 써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 유사시에는 치료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실제 프로토콜로 할 수 있다는 걸 일단 저희가 테스트를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러면은 CNC를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공격할 수 있게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얘네들이 그럼 CNC를 어떤 식으로 확보했는지를 또 역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되게 많은 수천 대의 CNC 서버를 확보를 했는데 어떻게 확보를 했는지 저희가 살펴봤더니 얘네들이 이제 그 SMB 프로토콜에 그 공유 폴더로 접속하기 위해서 ID 패스워드를 입력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ID 패스워드를 딕셔너리 기반으로 가지고 있어서 이거를 브루트 포스 해갖고 전 세계에다 대고서 싹 돌린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저런 취약한 패스워드가 있는 서버들을 다 얘네들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먹어서 CNC 서버를 운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CNC 서버를 이런 식으로 확보를 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걔네들이 확보했던 CNC 서버를 직접
IP 기반으로 해서 지도에 찍어봤어요. 지금 보시면은 얘네들이 SMB 프로토콜로 전 세계를 다 스캔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 CNC 서버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은 아마 지금까지 한 번도 어디에서도 언급된 적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때 있었던 CNC 서버가 저희가 확보했던 것만 거의 1744개인가? 아무튼 1744개의 CNC 서버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한 3, 40만 대의 좀비 PC를 컨트롤하려고 얘네들이 1000대 이상의 CNC 서버를 뒀던 거죠. 왜냐하면 그 수십만 대를 컨트롤하려면은 아무래도 서버가 아무리 좋아도 뭐 한두 대로는 안 될 테니까 얘네들이 분산 구조로 해서 전 세계에 이렇게 1744개의 CNC를 만들었었고,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엄청나게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뭐 나쁜 마음을 먹었으면은 여기 있던 CNC를 다 장악할 수도 있었고 뭐 다 치료시킬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저희는 이제 순수하게 연구 목적으로만 진행을 했었고요. 만약에 실제 전쟁이 난다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저희는 뭐 가담해서 열심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할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감염됐던 좀비들, 이것도 아마 어디에서도 보시지 못했을 그런 자료인데, 그 당시에 감염됐었던 좀비를 저희가 다 지도에다 표시를 했어요. 30만 대 이상의 좀비 PC를 IP를 가지고서 지도에다 표시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전 세계에 다 이렇게 흩어진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 보시면은 한국 IP의 97.9%가 한국 IP였어요. 좀비 PC가. 그러니까 좀비 PC 중에 97%는 한국에 있었던 거고 나머지는 전 세계에 이렇게 퍼져 있는데, 여기서 이건 이제 IP 기준으로 냈던 통계고, 저희가 그 시스템의 언어 있지 않습니까? 로케일 언어. 그 로케일 언어로 측정을 했을 때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PC가 99.8%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 세계에 지금 저렇게 나머지 2.1%가 퍼져 있지만 걔네들도 다 한국어를 쓰는 PC였던 거. 그러니까 뭐 이민을 가서 살고 있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한국어를 쓰는 한국인이거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30만 명의 이상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됐고 1744대의 CNC 서버를 통해서 통제되고 있었는데, 걔네들이 가져간 정보는 군사 정보다. 엄청난 일이죠. 근데 이런 일들이 뭐 무슨 공격에 의해서 막혀갖고 사실상 언론에는 뭐 거의 나오지도 않았었고, 하지만 실제로 적대국에서는 우리나라에 이만큼이나 많은 좀비 PC를 확보해서 군사 정보를 가져가고 있었고, 저희는 그것을 연구해서 역공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연구를 해놨고, 유사시에는 뭐 다 무력화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저희가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연구로만 끝냈었죠. 그 CNC 서버를 아까 그 SMB 프로토콜을 이용해 갖고 확보를 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확보한 다음에 보통 그 백도어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백도어를 미리 설치해 놓은 다음에 이 단체가 필요시에 그 CNC 서버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 각각 서버에 백도어를 일단 설치를 해둔 것 같고요. 저희는 그 인증 프로토콜로 이 백도어 바이너리들을 찾아냈는데, 크게 XY로 구분해가지고 나누어서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 분류 기준은 그 전송하는 데이터의 암호화 프로토콜에 따라서 분류를 하였고요. 그 플러스 마이너스나 XOR 값을 이용해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XY로 분류된 백도어가 있었고요. 네, 각각에 보면 포트도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도어에는 그 여러 가지 기능이 많이 있었는데, 특히 중요한 걸 6가지 꼽아보면 그 프로세스를 원격에서 다운받아서 실행하거나 특정 그 PC에 있는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기능이 있고, 그 CNC 서버에 있는 특정 파일을 가져오는 기능과 파일을 생성하는 기능, 그리고 프로세스의 목록을 전송하는 기능과 그 CNC 서버에 시스템 정보를 전송하는 기능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2009년 이후에 저희가 2010년도에도 계속해서 그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는데요. 인증 프로토콜로 해갖고 찾아보니까 2010년도에도 백도어가 기능이 거의 동일한 백도어가 있었는데, 인증 프로토콜이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헥사값으로 어떤 특정 헥사값을 보내면은 다시 그 헥사값을 보내갖고 인증을 했는데, 2010년도에는 다시 문자열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백도어의 기능이
앞에서 보면 위에서 4개는 동일한데 프로세스 목록 같은 경우에는 없어졌고, 근데 시스템 정보 전송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어댑터 정보 전송하고 컴퓨터 이름 정보 전송이 이렇게 더 세분화가 되었고요. 밑에 더 추가 기능이 추가된 그 2010년도 버전의 백도어를 저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저희가 이제 라운드 1으로 해서 어쨌든 저희가 역공격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이제 검증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었고요. 그래서 2010년도 이후에 이제 라운드 2가 시작됐습니다. 얘네들이 약간 이제 조금씩 저희의 그런 연구하는 것을 뭐 매체를 통해서든 어디서든 들어서 조금씩 얘네들이 이제 바꿔가기 시작을 했어요. 공격을 못하게. 그래서 저희가 역공격에 한번 실패를 하고 다시 한번 반격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시작했던 라운드 2입니다. 그래서 라운드 2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이제 2009년도에 한번 본넷을 구축하고 2010년도에도 구축을 하다가 2011년도에도 한 번 또 이제 크게 본넷을 구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도 본넷이 구축됐는데 이때는 특이하게 마스터 서버가 없었어요. 마스터 서버가 없이 그냥 분산된 CNC 서버만 있었고, 어쨌든 2010년도 말부터 이제 2011년도까지 두 번째 거대한 본넷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라운드 1처럼 똑같이 얘네들 한번 역공격을 해보자 하고 연구를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디도스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국방 쪽으로도 디도스를 했는데 뭐 국방부 홈페이지나 육군, 해군, 공군, 그리고 뭐 한미연합사, 그리고 뭐 방위사업청, 이런 국방과 관련된 사이트를 또 얘네들이 공격을 하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이 재미난 게 이제 똑같이 원리나 악성 코드 기능은 거의 유사한데 조금씩 뭔가 발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2년 만에 다시 나타났으니까 뭔가 발전이 됐는데, 그 당시에 일단 제일 먼저 발전했었던 게 코드가 암호화됐어요. 2009년도에는 코드가 생짜로 암호가 하나도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분석하기가 너무 쉬웠는데 2011년 때는 얘네가 코드를 분석하기 어렵게 암호화를 해놨었습니다. 근데 뭐 암호화 해봤자 이 정도 분석은 뭐 금방 하겠죠. 근데 이제 재미난 게 본넷이 구조가 약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스터 서버가 있어서 계층형 구조라서 해커가 마스터 서버한테만 명령을 내리면은 아래 분산된 대로 명령이 나갔었는데, 그렇게 했더니 저희가 2009년도에 마스터 서버를 아예 없애버리면은 더 이상 밑으로 명령 하달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연구했던 거를 어느 정도 공개를 했었더니 얘네들이 관리 서버가 조치되더라도 명령이 하달되는 거를 막히는 거를 막기 위해서 얘네들이 P2P 구조로 CNC 서버를 싹 다 바꿨어요. 그래서 P2P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해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수천 개의 CNC 서버 중에 아무 데나 한 군데만 올려도 전체 동기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이 뭐 어디가 잘리더라도, 마스터 서버가 잘리더라도 어디에서든 해커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해커가 1000대의 CNC 서버 중에 어디다가 그 명령을 최초 내렸는지 파악을 하려면은 모든 CNC 서버를 전수 검사를 해야지만 어디서 최초 명령을 내렸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IP 추적이라든지 뭐 공격자 추적이 가능한데, 그것을 못하게 해버린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1000대를 전부 다 전수조사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해외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P2P 구조로 바꾼 거죠. 그래서 추적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발전을 했었고요. 한 가지 또 이제 재미난 게, 저희가 2009년도에는 역공격이 가능했잖아요. 프로토콜 분석을 해서 명령을 내렸더니 그때는 인증이 없었어요. 그냥 누구든지 그 프로토콜을 알면은 명령을 내려서 그 CNC를 먹을 수가 있었는데, 얘네들이 저희가 그런 연구를 했다는 거를 한번 발표를 했더니 얘네들 인증을 넣어버렸어요. 근데 인증을 넣은 게 비대칭키 암호로 인증을 걸어갖고 명령을 내릴 때 자기가 갖고 있는 개인 키로 암호화를 해서 악성 코드에 있는 공개 키로 암호를 푸는데, 개인 키는 해커만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자 프로토콜로 명령을 내리고 싶어도 저희가 해커의 개인 키가 없기 때문에 명령을 못 내리는 거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얘네들이 똑같은 애들인데 우리가 그 연구한 거를 봤는지 인증 체계를 둬서 그 CNC 서버를 역공격을 못하게 막았구나.
아, 얘네들도 우리를 조금 뭐 인지하고 있는 게 아닐까? 아니면 뭐 뭔가 그동안에 뭐 심경의 변화가 있었나? 아무튼 얘네들이 이제 관리자 인증을 적용을 해서 키가 없으면 명령을 못 내리게 했고,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프로토콜을 분석을 해도 아, 역공격은 할 수 없겠다 해서 한번 실패를 하면서 좌절감을 느꼈는데, 다시 공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더라고요. 그건 이제 보니까 걔네들이 CNC에 만들어놨던 백도어 있었죠. 백도어가 2010년도에 한번 업그레이드 됐는데 그 백도어를 2011년도에 완전히 똑같이 쓴 거예요. 똑같이 썼는데 여기에는 인증 프로토콜이 없거든요. 그럼 저희가 이미 백도어 프로토콜은 2009년, 2010년도에 분석을 다 해놨기 때문에 이 백도어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CNC를 역공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저희가 역공격하는데 뭐 인증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CNC로 바로는 못했지만 얘네들이 숨겨놓은 백도어를 이용해서 CNC 서버를 전부 다 컴프로마이즈 하는데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지금 NK 백도어라고 해서 걔네들이 돌리고 있는 백도어가 실제로 PC 안에 CNC 서버에 돌아가고 있고, 저희가 그 프로토콜, 백도어 프로토콜 분석했기 때문에 뭐 파일 보내서 실행할 수 있는 거 명령 지금 내려서 지금 보시면은 계산기가 떴죠. 사실 계산기는 아무래도 일반 악성 코드를 보내면은 뭐 액션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보여주기 제일 쉬운 게 계산기라서 뭐 익스플로이트는 항상 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백도어 프로토콜 이용해서 지금 보신 것처럼 계산기를 보내서 실행을 시켰죠. 이런 것처럼 해갖고 저희가 라운드 2에서도 비록 걔네들이 인증을 걸었지만 어쨌든 CNC를 먹는 데는 성공을 했다라는 걸로 이제 라운드 2가 끝났고요. 다음 이제 라운드 3입니다. 라운드 3는 이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작년까지에 이제 저희가 두 번째로 쟤네들과 겨뤘던 이야기를 다루고요.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군사 정보를 탈취하려고 시도를 했었고, 저희가 역공격으로 CNC를 확보하거나 좀비를 부실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래서 라운드 3는 2013년도에 이제 키리졸브 훈련이 있었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그 키리졸브라는 훈련이 이제 앞에서 그 RSY 그 증시 정원 훈련이 이제 2008년도부터 이제 키리졸브로 바뀌어갖고 그 한미 간에 이제 연합 훈련을 하는 건데요. 이 시기에 이제 또 얘네들이 악성 코드를 우리나라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뿌려서 해갔던 게 이제 아까랑 마찬가지로 군사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 파일들을 수집을 해갔죠. 그래서 뭐 저기 보시는 것처럼 키리졸브나 KRFE, 포릭을 해갖고 독수리 연습 훈련, 그리고 뭐 군단, 여단 이런 식으로 어찌됐든 한국군에 대한 키워드뿐만 아니라 미군에 대한 키워드까지 얘네들이 가져가는 것을 또 우리나라에다 많이 뿌렸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적한 바로 이 악성 코드도 저희가 알기로는 NK라는 애들이 하는 걸로 보는데 NK 안에도 팀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또 다른 팀, 그러니까 저희가 앞에 라운드 1이랑 2에서 겨뤘던 팀이 아닌 또 다른 팀인데, 얘네들은 이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군사 키워드가 있는 악성 코드들, 파일을 가져가는데, 얘네들 코드를 보면은 거의 수년째 잘 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일한 뭐 가면 PC를 식별할 수 있는 생성 코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개발 환경이 그 PDB 파일로 악성 코드 안에 박혀 있는데, 보시면은 뭐 백도어라든지 작전 준비, 뭐 동기생 메일 이런 식으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악성 코드를 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에도 CNC로 명령을 내리는데, 얘네는 이제 RSA 공개키로 암호화를 하고 복호화를 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얘는 해커가 지금 두 쌍의 RSA 키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한 쌍의 공개키는 해커가 가지고 있고, 개인 키를 악성 코드에 내려갖고 CNC에 있는 명령을 안 복호하는데, 사실 공개키는 공개돼야지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공개 키를 해커가 사실상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자기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수집한 데이터 안복화할 때는 그 공개 키를 악성 코드가 넣고 있고 개인 키는 해커만 가지고 있어서 그 공개 키로 암호화된 거를 해커가 그러니까 군사 정보를 암호화해서 가져가면은 그걸 이제 복구할 수 있는 거는 해커만 복구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RSA의 그 A 공개 키나 B 개인 키를 저희가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명령을 내리거나 그 수집한 정보를 복구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복구할 수는 없었지만 얘네들이 이 RSA 사용한 키들을 봤더니 6년 동안이나 계속 똑같은 키를 사용을 하고 있었고 그 말은 동일한 조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얘네들 조직이 이제 CNC 서버를 확보하는 방법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그 앞에 1, 2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그 CNC 서버가 EXE 바이너리로 동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라운드 3의 조직 같은 경우에는 그 CNC 바이너리가 PHP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웹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그 명령어를 전달받고 전달을 하고 있고요. 그 CNC 서버 확보 방법으로 앞서서는 그 웹하드 업데이트 파일을 이용했는데 그 SMB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CNC 서버를 확보를 했었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바이너리에 박혀 있는 주소를 확인해 보니까 그 9버전의 그 제로보드를 사용하는 그런 게시판들이나 아니면은 그 해외에서 사용하는 아이스왑이라는 메일 솔루션 그리고 최근에는 그 워드프레스라는 공개 게시판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아마 CNC를 확보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취약점으로 이 단체들이 CNC를 확보했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그 업로드 취약점이나 아니면 SQL 인젝션이나 LFI 같은 경우를 이용해서 웹쉘을 올려서 CNC를 확보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 좀비 PC 유포 방법인데요. 최근에 확인된 바로는 국내에서 그 액티브엑스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액티브엑스 취약점을 이용해서 그 국내 그룹웨어라든가 아니면 그 DRM 모듈 같은 거에 액티브엑스에 그 업데이트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 업데이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정상적인 파일인지 아니면 뭐 URL 등을 검증하는 로직이 따로 없거든요. 그래갖고 그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많이 가는 사이트에 저 액티브엑스 취약점에 사람들이 많이 가는 사이트를 해킹해 가지고 메인 페이지에 액티브엑스 취약점 링크를 걸어 가지고 저희 보시면 파일 다운로드 URL이나 아니면 그걸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그 파일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좀비 PC를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다가 계속해서 악성 코드를 뿌리고 CNC 서버를 구축을 하고 본넷을 운영을 하는데요. 2014년도 여름에도 한번 크게 본넷이 형성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이 본넷 프로토콜을 분석을 해서 제어 역공격할 수 있었던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해가지고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 왼쪽에 보시면 위에 있는 바이너리하고 밑에 있는 바이너리하고 서로 다른 바이너리인데요. 그 CNC 서버 쪽에 전송하는 값이 있는데 특정 헥사 값이 의미를 알 수 없는 값이 있어갖고 이게 뭔가 하고 계속 살펴보게 되었는데 그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 오른쪽에 보신 테이블에 그 좀비 버전이라는 부분이 지금 헥사 값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10진수로 바꾸고 정렬을 해보니까 앞에 이게 좀비 클라이언트의 그 버전 관리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에 보시면 3 같은 경우에 메이저 버전이고 4 같은 경우 3, 4가 메이저 버전이고 뒤에 있는 숫자들이 마이너 버전이 아닌가 하고 저희 추측을 하고 있고요. 이건 그냥 저희의 추측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라운드 3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 PHP 파일을 분석해 보니까 관리자 코드가 있었습니다. 관리자 코드 근데 이 라운드 3의 이 조직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점이 1, 2 같은 경우에는 그 제일 말단 좀비 프로토콜에게 특정 좀비에게만 명령을 내리진 않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특정 좀비에게만 지정해갖고 명령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첫 번째 그 전체
좀비 PC 리스트를 확인한 다음에 그 중에 특정 좀비에게만 명령을 내리도록 그렇게 구성이 돼 있었고요. 이 아래 보시면 그 좀비에게 전송할 명령어를 암호화해가지고 다시 한번 그 변형된 베이스 64 인코딩을 해가지고 전송을 하면 좀비 PC 쪽에서 다운받아갖고 실행을 해가지고 이 같은 경우도 관리자 코드를 이용하면 저희가 좀비 PC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은 저희가 동영상을 넣지는 않았고요. 어쨌든 원리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3라운드에서도 관리자 프로토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관리자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그 감염되어 있는 좀비들을 전부 다 제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좀비를 관리하기 위해서 가끔씩 이제 관리자가, 그러니까 그 적대국의 그 관리자가 가끔씩 그 좀비를 제어하기 위해서 CNC 서버에 접속을 합니다. 근데 접속을 할 때 확인을 하면은 얘네들이 VMware를 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역으로 공격을 해서 걔네들에게 뭐 악성 코드를 심거나 하더라도 얘네들은 VMware 안에서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사실상 리버트 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실제로 역공격을 하려면은 VMware를 또 이제 탈출을 해서 호스트 PC까지 내력을 가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많은 뭐 익스플로잇이 나와 있고 연구가 활발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호스트 PC까지도 갈 수가 있고, 호스트 PC 가면 이제 내부 네트워크가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내부 네트워크를 연구를 하면은 침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부 네트워크에 걔네도 사용하는 대역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은 얼마든지 저희가 유사시에 역으로 공격을 해서 그 적대국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발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라운드 3까지 해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공격을 다 성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2015년 들어서 라운드 4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라운드 4도 저희가 열심히 연구를 해서 역공격이 가능하게 되면은 또다시 다른 좋은 기회 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언젠가는 진짜로 뭐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 저희가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서 저희가 실제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할 수는 없지만 연구를 통해서 추적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실제 한번 겨뤄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고, 이걸로 저희 슈메이커스 랩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